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어제는 증시가 좀 혼조세였습니다. 예,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프리장에 강하게 하락을 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는 말아 올린 모습이긴 한데, 사실 이거 말아 올렸다라고 해서 상승장이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럼 왜 말아 올렸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위에서 51선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지금 일봉이 밑에 있었고요. 51선과 일본 간의 차이는 현재 11%대. 이격이 벌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이격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러 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상승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지성으로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죠.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파동값을 그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락장이어도 이런 식으로 파동값을 가져가면서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하락을 계속 보진 않는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던 직전에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과거에도 21선하고 실제 봉 차트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이때에도 자, 51선하고 봉 차트가 마이너스 15%, 이런 구간도 대략적으로 뭐 15%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한 번 더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은 다 끝나고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격 메꾸러 오죠. 이 직전에도 동일하게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A, B, C로 푹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격을 다시 한 번 더 땡기러 오고 결국 땡겼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밀려버리는 이런 그림. 즉, 이런 식의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도 계속 하락이 여기서 더 푹 이렇게 떨어져 주면은 사실 증시 대응하는 사람들은 편해요. 왜냐면은, 자, 신호 다 주니까요. 한 번 더 이탈하네. 편하게 인버스 매수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증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럼 상승장인가요?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락장을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반등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인버스를 무리해서 막 들고 가면서 인버스 수익을 다 까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스닥을 땡겨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 추세의 역할을 가져간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삼각 추세 끝자락진 다음에는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곳이, 자, 보시면은 50일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50일선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이 구름대가 끼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한번 여기까지는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자. 18,200포인트. 그래서 18,200포인트 반등에 대해서 한번 열어놓자라고 보고 있어요. 상호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 어떤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호 관세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증시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고 증시를 대응한다라고 할 때 있어서는 사실 차트 말고 믿을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또 차트로 대응할 때는 너무 쉬워요. 대부분 현재 차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뭐가 쉽냐? 대부분 차트들이 지금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1시간 봉이나 아니면은 15분 봉 땡겨 보았을 때, 대부분 나스닥 현재 17,700포인트 이 구간 돌파해야 되냐 마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5분 봉이나 1시간 봉이나 17,700포인트 딱 보이시죠? 첫 번째는 17,500포인트예요. 17,500포인트를 돌파해야 17,70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것은 15분 봉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럴 때 있어서 그럼 전략을 어떻게 취하는 것이 좋냐면은, 자, 해당 구간에서 17,500포인트, 17,700포인트 때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열어놓고 상승으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올라가봤자 돌파 못하고 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올라가서 다시 오름숏을 볼지, 두 가지를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현재 나스닥이 다시 한 번 더 소폭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서 오늘 장중에 대략 0.5포인트 이상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서 이 시점에 이미 갭은 메꿔놨기 때문에, 이 갭은 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21선 돌파하면은 레버리지 매수해서, 그렇다면 나스닥이
최소 2%, 3%대 반등이 가능한데 이게 나스닥 2%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은 최소 5%, 10%대 반등이 가능하니까 이럴 땐 레버리지로 스위칭이 가능하고 대신에 레버리지 매수할 때 되게 편한 구간이 무엇이냐면은 딱 지금 이렇게 파란선 좀 흔들리니까 딱 여기 빨간선 그어두면은 여기 돌파했다가 밀릴 때 자, 돌파했으면 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를 밀리는 순간부터는 다시 한번 더 강한 하락으로 대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하실 수 있는데 아, 지금 구간은 손익비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좋은 구간이고 대신에 자, 손절은 정말 짧게 칠 수 있는 구간.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간에 손절가는 정말 적게 가져갈 수 있고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비가 좋다. 반대로 그럼 해당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하고 인버스를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해당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밀리고 지지받지 못한다면은 인버스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 하락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결국 돌파해야 되는 구간 돌파를 못했네. 아 그럼 인버스 매수 타점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로 결국 지지라인 지지를 하지 못했네. 인버스 매수 타점이네. 인버스 매수해야겠다. 하고 인버스 매수하니까 수익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구간 역시도 대응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돌파를 한다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고 반대로 여기서 밀리네 하면은 결국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시 대응을 할 때 어디 리탈할 때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오는지 어디 리탈할 때 인버스 매수해서 마이너스 10% 15% 수익 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정답 같은 거죠. 여기 이탈한 매도에 마이너스 5% 빠져버릴 거야. 이 타점을 안다는 게 정말 좋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밀고 당겨도 돼요. 네. 한 번 더 과하게 밀고 당기면은 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밀고 1, 2, 3, 4, 5파동으로 밀리고 난 다음에 16,000포인트까지 밀리고 나면은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고 지금 반등이 출현해도 한번 반등 보자 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이긴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유빅스죠. 유빅스도 어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진행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자 여기 38불대를 돌파해야 45불대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원래는 38불을 돌파를 못하면은 38불이 유빅스의 매도 타점이죠. 근데 38불을 돌파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밀려버린 이 증시가 나온다면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한 가격대를 돌파했고 그 뒤로 비리비리하다면 당연히 차익실을 하는 게 맞죠. 자, 고점 대비해서 대선 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지지받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당연히 빅스 기준에서 40불 때는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날 인버스를 비중 축소하고 간 것이 맞고요. 자, 단기적으로 인버스 비중 축소하고 나니까 자,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유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면서 이평선을 모아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밑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행보가 되면서 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할 건데 이런 차트가 되게 좋은 게 어디 돌파하면은 이런 거 그냥 몇 편하게 이제 38불에서 39불 돌파하면은 유빅스 매수한 다음에 목표가 48불 때까지 열어두면 돼요. 돌파 매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중에 유빅스가 강하게 막 38불, 39불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 38불, 39불, 두 번째 42불, 그리고 목표가 48불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 구간들도 지지받았기 때문에 지지받았으니까 매수할까? 돌파하네? 돌파 매매. 돌파했으니까 돌파 매매 진행하고 수익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밑에서 올라오는 20일선 지지를 받아요. 22선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해당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여기서 행보가 나와버리면은 정말 48불까지 상승할 가능성 한 번 더 열어놓고 반대로 밑에서 35불 때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또 빠진다는데 굳이 인버스 대응할 필요 없죠. 이럴 때에는 지속적으로 레버리지 매수하면 돼요. 즉 빅스 지수가 35불대를 밑으로 밀린다면 무난하게 30불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렇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인버스 막 보지 않고 레버리지 매수하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 딱 엔비디아입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벌써 10분이 나갔네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선 설명과 동일하자면은 최소 이만큼의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은 존재해요. 대략 5%대 이상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5불대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105불, 108불이구나. 현재 이 구간 진짜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현재 이 구간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하단부,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졌던 이 추세 하단부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돌파가 나와주지 못하면은 결국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다 밑으로 빠진다는 것을 좀 더 염두하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위로 다시 한 번 더 돌파한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재매수할 것 같아요. 그때 추세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그어가면서 쌍바닥 지지 받았고 이 안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횡보 나오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로 놓을 건데, 이럴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직전 바닥 103불대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쏟아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있어서 5%대 상승 가능성, 하지만 우리가 매도 칠 때에는 밑에 3%대 손절가 대응하고 진행하면 된다. 아니면은 나는 103불 이탈할 때부터는 인버스 매수할 거야 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103불 이탈하게 되면은 인버스 무조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하게 되면 좋지 못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평선 모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행보가 나올 건데, 여기서 밀린다는 것은 다이렉트로 바로 90불 때까지 주겠다라는 소리와 도 같고요. 반대로 이 삼각 추세를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 놓은 삼각 추세 내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최소 현재 108불 그리고 115불 이 두 구간은 돌파가 나와줘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모니 패턴 기준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최대 140불 때까지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환율 패턴 구간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는 보인다 라고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무조건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엔비디아 뭐 80불 떨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103불 이탈하게 된 엔비디아는 뭐 90불대 하락합니다를 70%대, 80%대 확률로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고요. 반대로 현재 뭐 108불 그 위로 몇 불, 뭐 115불대 돌파까지 가능한다면 이후로 엔비디아는 140불대까지 열려 있습니다라고 무난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 123불까지 돌파하고 나면은 다음 목표가는 무조건 140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차트 해석을 할 수 있고요. XXX고요. XXX는 좀 크게 보면은 이미 직전에 이 구간에서 이미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강하게 빠졌던 것이 아니라 더블탑 패턴, 쌍구점 패턴 한 번 더 나와주면서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도 지금 보시면은 A, B, C로 떨어지는 주정이 끝나가는 구간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A, B, C 하락 종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이 하락 종결이 또 무엇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볼 때 하락 쐐기형 패턴 마감. 그럼 당연히 하락 쐐기형이 나왔으니까 반등이 나온 것은 맞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 쐐기형이 출현했기 때문에 자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0.5, 이 0.5까지 반등이 나올 때 있어서 위에 장기평선 50일선 찐 딱 그 저항 맞겠죠. 그러면은 현재가 구정안에서도 최소 3% 4%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당연히 XXS도 비중을 축소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XX도 우리가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대략 190불 돌파할 때 XXL 스위칭, 그리고 목표가 169불 196불까지 이끌고 가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이 추세 내에서 볼 때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현재 지금 이 추세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 이 돌파할 때 상승이 제한돼 버리면은 아까 엔비디아처럼 크게 이렇게 올라가 주려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상승이 제한되어 버리면은 결국 밑으로 빠지는 것이 160불대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고 장기 이평선 위에서 올라오는 거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고요. 지금 소폭 21선, 51선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일제 구간 이평선이 모여가고 있어요. 21선, 51선, 11선 다 이평선 모여가고 있는 1시간 봉 기준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모인다는 것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 하나 준다. 근데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있어서 테슬라 270불 그리고 280불 돌파하면 진행하면서 340불까지 끌고 가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밑으로 밀릴 때에는 손익비 좋다라고 했죠. 결국 밀릴 때 대략 250불 그리고 245불 때 비중 축소 진행하시거나 매도 진행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위로 열려있는 구간은 8%대에서
최대 29%대까지 열려있는데 손절은 마이너스 5%만 잡으면 된다. 손익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손익비가 좋은 레버리지 시장. 근데 반대로 돌파를 하지 못하거나 분명히 돌파해야 되는 구간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거나 밀리고 났을 때 있어서 이 직전 전저점을 이탈해 버린다면은 당연히 220불 전저점 해당 구간 리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70불대 이탈할 때 250불대까지 하락을 본 것은 당연히 우리가 패턴상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50불대까지 하락을 받고 250불 이탈해야 220불.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이탈할 때 어디까지 하락하는지를 안다면 테슬라 270불 이탈할 때 인버스 아니면 현금 축소 진행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은 흔히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서 뭐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렇게 대응하면 손실 납니다. 차트만 보고 대응하면 손실 납니다라는 댓글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차트 보고 대응하면 손실 날 게 없어요. 270불 이탈하니까 매도하는 거고 250불 이탈하지 않으니까 인버스 다시 한 번 더 매도하고 레버리지 시황 보는 거고요. 쉽죠. 유빅스 같은 경우도 XXX 같은 경우도 모두 우리가 매도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MSTZ 같은 경우까지도. MSTZ도 전날 시장에서는 15불 돌파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15불 돌파 나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15불 돌파를 하고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네. 그러면 비주식소하자 14.5불. 차트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14.5불은 무엇이냐?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권 그었을 때 해당 구간 이탈하는 곳이 14.5불이에요. 그러면은 14.5불 비중 축소 당뇨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구간 자 지지받고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21선 자 기다리고 행보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존재하고요. 그럴 때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구간 무리하게 인버스를 매수하고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 위에 구간 돌파할 때 결국 14.5불 그리고 15불 돌파할 때 이 두 구간 돌파만 진행하고 그 다음 18불 때까지 갖고 가면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18불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랑 우리가 돌파매매 진행하고 18불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랑 수익상에서 4%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무리해서 매수했다가 무너져 버렸을 때 빠르게 꺼졌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매매 진행하고 수익을 내도 인버스상 큰 차이가 없다면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현재 구간 인버스 가져가지 않고 인버스 매수 타점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는 거고요. 자, MSTR 기준에서 즉 밑에 이 구간 다시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은 인버스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딱 박스권 그어놓고 박스권 하단부 이탈 시 인버스 매수 마이너스 30% 하락. 이게 어렵지 않다. 차트에 다 나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MSTR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추세 하단 여기까지 이탈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강하게 한 번 더 하락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반대로 뭐 여기 돌파 나오면은 레버리지 매수하고 320불 때까지 끌고 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결국 위아래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대응이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야, 오늘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락이 안 나오네?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위아래 결국 돌파 나오면은 레버리지 20% 수익, 이탈 나오면은 인버스 20% 수익 내면 되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고 전날 인버스 매도하고 나서 현재는 레버리지는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따 프리장 분위기 보면서 인버스를 다시 한 번 더 매수할지 아니면은 좀 레버리지로 스위칭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서 증시를 대응하시면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은 멤버십 오픈 진행드렸기 때문에 유튜브랑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둘 다 제공드리고 있는 인사이트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오픈 기념 이벤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1만 할인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가입 링크 영상 확인해 주시면서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내가 본장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실시간 매매 전략을 본장에서 주 2회, 3회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매크로 데이터 분석도 진행드리고 있고 종목별 옵션 분석도 진행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대응 방법 안내, 증시 대응 방법 안내. 그래서 어디 리탈할 때 우리가 하락이 나오고 어떻게 됐을 때 인버스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빅스사의
빅스 45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빅스를 언제 매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타점을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33불, 38불 때까지 상승 나왔죠. 38불, 42불까지 나왔는데. 즉, 어렵지 않게 증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증시 보시다 너무 어려우시면은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